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종편에서 활약이 아주 활약. 매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그 이준석과 이재명 그다음에 암컷 발언에 우리가 저 휘몰아치면서 조국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놓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은 다 끝났어요. 그거 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네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다 끝났고요. 음. 그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범죄로 인정된 그 유죄로 인정된 것들이 예.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업무방해죄, 두 번째가 공무집행방해죄,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권리행사 방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혐의가 뭐 보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7개, 8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재판이 이제 그 1심 판결이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늦게 나왔는데 항소심은 올 2월 달에 그 항소심 저기 올라갔는데 항소심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지연된 거는 맞는데 그런데 7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공판이 잡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했어요. 이 재판부는. 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했으면 벌써 항소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구속 재판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원래 구속되면 구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그 여러 번 하죠.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불구속 재판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7, 8, 9, 10, 11 지금까지 5번 했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제냐면 1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11월 20일에 조국 전 장관이 꼼수를 부렸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꼼수를 부렸느냐? 미국의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증인 증인으로 신청했지. 신청을 하겠다. 예. 그런데 1심 몇 년 동안에도 증인 신청 안 했고 항소심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려면 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그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이상 많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다음 재판은 12월 18일이거든요. 예. 그때 일단은 무조건 끝내겠다. 12월 18일에 재판은 끝내고 판결 선고는 언제 하겠다? 예. 2월 8일에 하겠다. 그런데 12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사이에 왜 이렇게 텀을 둬요? 뭐 그냥 그 중간에 연말 연시 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법원이 휴정기이기도 하고 또 법원에 뭐 다른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재판부에. 네. 그래서 어쨌든 2월 8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항소심 판결은 2월 8일에 그 결론이 선고가 되는 나온다. 겁니다.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변수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 그 사이에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들어봐 주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교수가 뭐 굳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사건 가지고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증언을 하겠는가?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2월 8일에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나올 건데 예. 그런데 이 재판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만 피고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최강욱이도 걸려 있죠. 최강욱이는 거기에 없고 없고 누가 있는가? 정경심 전 교수가 있어요. 정경심.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그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 재판에 있어서 또 실형을 받았어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다른 건으로 지금 복역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뭐 추가적으로 뭐 또 구속돼 사람이 한 번 구속되지 2번 동시에 구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뭐 박형철 비서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막 뭐 노한중 그 교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의 이제 그 피고인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명이에요. 피고인이 조국, 정경심, 노한중 노한중, 예. 그 부산대 의대 교수 있죠.
백원우, 그 다음에 박형철 이렇게 5명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기서 이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1번 조국 전 장관이 형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2년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번 윤미향 재판처럼 1심보다 항소심이 훨씬 더 강력한 그 선고가 나올 것인가. 제 생각에는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훨씬 더 혐의가 안 좋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감찰을 방해한 그런 직권남용죄까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여러 가지 죄질이나 이런 것들은 정경심 교수보다도 조국 전 장관이 훨씬 그렇죠. 더 좋지가 않은데 네. 그런데 징역 2년이 말이 되는가? 이게 어쨌든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러게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까지는 또 무조건 이제 상고는 할 거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기다리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불구속으로 징역을 선고하면서 불구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항소심까지 그 다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바뀌는 일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만 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될 건데 그러면 대법원 가기 전에 항소심에서 그 구속시키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결론을 법원이 내릴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조국 신당.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국 송영길 신당.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조국도 그렇고 송영길은 잘 모르겠고 조국 전 장관은 송영길 대표하고 본인이 엮이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아니 그 왜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엮이냐? 나는 왜 내가 그 하는 게 그 내가 대표인데 왜 조송신당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니 송영길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은 모르겠고 진은 아니라고 어쨌든 생각해. 예. 송영길은 자기보다 죄질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저한테는 비춰지기 네.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하고 엮이는 거를 조국 전 장관은 그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초에는 조국 전 장관 판결 나올 것 같다고. 그런데 법원이 2월 8일 일단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2월 8일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내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제 생각에는요. 그 지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개정될 수도 있지만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 돌렸대잖아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뭐 한 20몇 석 손해본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당도 뺏길 수 있다면서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151석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그 위성정당의 프레임에서 사실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야말로 개판으로 만든 건 누구냐? 민주당이지. 결국은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이렇게 개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이탄희 의원부터 해가지고 위성정당 뭐 이거는 뭐 지금 그 공직선거법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강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도망가겠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던졌나 안 던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개항에 그렇게 나간다는 뭐라니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식으로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다가 출사표를 던지면 이재명 대표는 도망가는 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습고 말고 간에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라도 해가지고 나는 이재명 대표는 제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내년에 국회의원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구속될 가능성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곽상도, 박영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일반 피고인, 일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데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거의 한 90% 이상은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검찰은 계속 보완해서 청구하고 그게 또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개항에서 원희룡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항을 해서 원희룡한테 저는 질 것 같아요. 원희룡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별 차이 안 났어요. 몇 프로 받았냐면 55% 받았어요. 윤영선 후보가 이제 의사인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긴 해도 그 이재명 대표의 이름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선 후보가 45%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주 그 삐까삐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만약에 개항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겨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150석이 아니라 170석을 갖다가 가져가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뭐 종로에 나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광주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막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그 계산이 많을 텐데 비례 정당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DJ도 뭐 비례대표 했고 뭐 누구도 비례대표 했고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당대표가 비례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몇 조에 있냐면은 88조에 있어요. 88조에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그럼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더불어서 똑같은 정당이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100%가 5천만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긴 그 자체로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당적을 떼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도망가려면 비례대표를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조국은 반대로 얘기해서 위성정당을 이제 민주당이 못 만들면 네네. 조국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조국한테는 유리한 건데 유리한 건데. 조국은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 표를 갖다가 얻으면 그 정당 득표를 갖다 하면은 조국이 이제 1번은 못 얻을 거고 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2번. 2번을 얻거나 4번을 얻거나 뭐 한 4번 정도까지는 받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하나 더해서 뭐 6번을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월 8일 날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법정 구속이 되면은 조국의 꿈은 뭐 그 윤미향의 책 제목이 나비의 꿈이라고 그러던데 조국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 생각에는 송영길 대표도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바라던 그 검찰 소환이 이루어질 거고 그 소환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럼 웬만하면 발부가 될 거고 현역 의원도 아니고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송신당의 그 운명은 제 생각에는 물거품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한여름밤에 한겨울밤의 꿈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그 2월 8일 선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경심 전 교수예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징역 1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석방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형기를 지난번 4년 형기를 갖다가 받았지만
그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그런데 가석방 중인데 지금 뭐 또 책 썼다는 거잖아요. 예. 어제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뻔뻔스러워. 제가 그 책을 사봐야 되나 말아야 아이고 되나. 뭘 사요? 아유 그런 거를.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갖다가 하니까 아유 그 제가 그거는 샀었거든요. 조국의 시간 그거는 샀었는데 아 돈이 아깝다. 아이. 돈은 아까운데 이제 그 방송을 위해서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원래 가석방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석방 기간 중에 만약에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그 형이 가석방이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가석방이 실효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2월 8일에 나오는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런데 2월 8일에 나오는 항소심의 그 판결은 그게 확정 판결은 아니니까 그것을 확정 판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경심 전 교수는 왜냐하면 그 사립학교법상 이렇게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일단은 4년 유죄 확정 판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교수 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교수인데 그런데 정경심 전 교수는 그 가석방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라도 무조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갖다 할 건데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그 형량은 얼마가 나올 것인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저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요. 왜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가? 정경심 교수가 책을 냈다고. 책을 내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책을 낼 상황인가? 가석방 기간이 언제까지지? 형기 종료하려면 내년 8월까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의 한 10개월 가까운 기간을 조심조심하면서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책을 갖다가 낸다? 더군다나 다른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있는데 거기서 1심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실형까지 나왔는데 이런다? 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조국은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은 개딸들인가 뭐 어쨌든 친문 진영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신성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신성 가족이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두고 그 우리나라 어떤 그 헌법 학자가 뭐 이제 뭐 신성 가족이라는 또 그 타이틀을 빌려가지고 그런 책을 갖다가 썼는데 그거는 다 뭐 법복 입은 판사들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법복 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성 가족이 아니고 조국 일가가 조국, 정경심, 조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특권 중에도 그런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수감 생활 2년 하는 동안에 영치금을 2억 4천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받았대잖아요. 제가 수감 생활하면서 월급으로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살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국 사태가 거의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서 이제 그 달려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년 2월 8일이면 항소심 결과 나오고 그렇죠. 그럼 뭐 대법원 판결이 뭐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런 다음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아유 징글징글해. 아유 끝냅니다 이제.